뉴욕 브루클린의 한 모퉁이에 자리 잡은 소담 한식은 40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작은 한식당입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에 8개의 테이블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벽면에는 수십 년간 함께한 손님들의 사진이 빼곡히 걸려 있죠. 김윤자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육수를 우려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윤자가 단골 손님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손님은 한국 유학생 민지였어요.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들러 김치찌개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습관이 되었죠. 이모님, 오늘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고향 생각이 나네요. 민지가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윤자는 흐뭇한 표정으로 민지의 빈 그릇을 치우며 답했어요. 우리 민지가 잘 먹어줘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생각날 때마다 언제든 오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어김없이 만석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민들뿐만 아니라 현지 직장인들, 대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윤자의 정성 어린 음식을 찾아왔어요. 비빔밥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고 김치찌개에는 사랑을 담아 만드는 윤자의 마음이 손님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세스 김, 비빔밥 원 모어 플리즈. 단골 미국인 손님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어요. 윤자는 서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오케이, 원 모어 비빔밥. 그리고는 주방으로 돌아가 또 다른 비빔밥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고추장을 정성껏 비비고 나물 하나하나를 예쁘게 올려놓는 모습에서 40년 경력의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윤자는 혼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브루클린 거리의 석양이 참 아름다웠어요. 이곳에서 보낸 4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이 작은 식당을 시작했던 때부터 혼자서도 꿋꿋이 지켜온 세월까지 모든 기억이 이 공간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어느 날 오후 윤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섰어요. 바로 이 건물의 주인인 알렉스 모건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오만한 표정을 지으며 윤자를 내려다보았어요. 김할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알렉스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자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알렉스 씨? 알렉스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한식이 요즘 트렌드래요. 젊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직접 이 자리에 모던한 한식 레스토랑을 차릴 생각입니다. 윤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간단해요.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3달 안에 나가주시면 됩니다. 알렉스는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 말했어요. 물론 적당한 보상금은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더 큰 비즈니스가 필요해요. 윤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법적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내용은 명확했어요. 40년간 지켜온 터전에서 나가라는 것이었죠. 알렉스 씨, 저는 여기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곳이 제 전부예요. 비즈니스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예쁜 인테리어를 원해요. 이런 낡은 식당 말고 말입니다. 알렉스의 말에 윤자의 가슴이 쿡 내려앉았습니다. 낡았다는 그 한마디가 40년 세월을 모두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는 다른 곳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건 할머니 문제죠. 나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어요. 알렉스는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3달이에요. 그때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렉스가 나간 후 윤자는 빈 식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님들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졸업식 날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하던 유학생들, 결혼 소식을 전하러 온 젊은 부부들까지. 모든 추억이 이곳에 살아있는데 이제 모든 걸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윤자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로 들어온 민지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민지야, 이모가 힘든 상황에 처했는데. 윤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김치찌개 숟가락을 멈추고 윤자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모님?
윤자는 지난번 알렉스가 건넨 서류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40년간 여기 계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민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식이 빠르게 퍼졌어요. 단골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윤자를 위로했습니다. 미스터 리는 70살의 교포 1세대로 윤자의 첫 번째 단골이었어요. 윤자야,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미스터 리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건물주가 유리한 입장이에요. 변호사인 사라 박이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살펴봐야겠어요. 민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유학생 연합에서 서명 운동을 시작할게요. SNS로도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알렉스는 대형 로펌을 고용했고 시의회 쪽에도 로비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라박 변호사도 고개를 저었어요. 상대방이 너무 강력해요. 정치권 인맥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윤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했지만 정성과 사랑으로 하나씩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절대 그냥 넘길 수는 없어. 윤자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싸워볼 각오를 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순응하며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과 정서가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거든요. 윤자가 식당 문을 닫고 있던 어느 오후, 낡은 나무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정중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섰어요. 그는 잠시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남자가 공손하게 물었어요. 윤자는 수건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제임스 블레이크라고 합니다. 남자는 윤자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30년 전에 이 식당에서 김치찌개 한 그릇으로 큰 위로를 받았던 청년입니다. 윤자는 곰곰 생각해보려 했지만 30년 전 기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임스의 진정어린 눈빛에서 거짓이 없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원생이었어요. 고향을 떠나 혼자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제임스가 추억을 더듬으며 말했어요. 어느 겨울날 밤늦게 이곳에 들어왔는데 사장님께서 따뜻한 김치찌개 한 그릇을 주셨어요. 그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윤자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아, 그때 그 학생이 당신이었군요. 너무 말랐던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때 사장님께서 고향 음식 먹고 힘내라고 하셨던 말씀도 기억나요. 제임스가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옛날 얘기를 나누는 중에 제임스는 자신의 현재 신분을 밝혔어요. 뉴욕시 국회의원이자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윤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님이었다니. 몰라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옛날에 도움받았던 청년일 뿐이에요. 제임스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식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들었습니다. 윤자는 고개를 숙이며 최근 상황을 설명했어요. 알렉스의 퇴거 통보부터 법정 다툼까지 모든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제임스는 심각한 표정으로 윤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식당은 이미 지역 문화유산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유산이라고요? 윤자가 놀란 눈빛으로 물었어요. 네, 40년간 이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해온 공간으로 인정받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정식 지정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해요. 윤자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생긴 것이었어요. 제임스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윤자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제임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화재 지정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알렉스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런 걸 막을 방법은 없나? 로비를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의회 쪽에 압력을 넣어보죠.
변호사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며칠 후 윤자는 제임스로부터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문화재 지정 절차가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정치적 압력을 넣고 있어서 절차가 늦어지고 있어요. 제임스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 가운데 알렉스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강제 철거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임시 철거 허가를 내주었어요. 사라박 변호사가 급히 윤자를 찾아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요. 일주일 후에 강제 철거가 시작됩니다. 윤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일주일이라고요? 네, 법적 절차상 막을 방법이 없어요. 상대방이 너무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단골들과 유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항의해야 해요. 미스터 리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인간은 양심이 없어. 40년 역사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 하다니.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도 법적 효력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철거일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윤자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철거 전날 밤 윤자는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흘렸어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윤자가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앞으로 큰 트럭 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철거용 장비들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40년의 역사가 무너질 준비가 끝난 것이었어요. 철거 당일 아침 윤자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성껏 청소를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식당 앞은 이미 소란스러웠어요. 철거 작업자들과 함께 기자들까지 몰려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어요. 윤자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곧이어 단골 손님들과 유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소담한식을 지켜주세요 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미스터 리를 비롯한 교민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윤자 이모님을 지키자. 40년 역사를 무시하지 마라. 사람들의 외침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지만 철거 작업자들은 준비를 계속했어요. 알렉스도 현장에 나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시작해. 알렉스가 작업 책임자에게 말했어요. 윤자는 떨리는 다리로 식당 문 앞에 섰습니다. 40년간 매일 붙잡았던 그 문고리를 꽉 잡았어요. 절대 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할머니, 위험하니까 비켜주세요. 작업자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안 돼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40년 동안 제가 지켜온 곳입니다. 윤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온 시민들까지 합세하면서 작은 시위대가 형성되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철거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법원 명령이에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이 윤자에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 군중 사이로 한 남자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제임스였어요. 그의 손에는 중요해 보이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잠깐. 모든 작업을 중단해 주세요. 제임스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임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윤자도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임스는 숨을 고르며 서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 건물과 이 땅은 방금 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정식 지정되었습니다. 제임스의 발표에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든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알렉스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의미인데? 알렉스가 다가가며 따져 물었어요. 제임스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이 건물은 철거나 개조가 금지됩니다. 또한 건물주는 문화재 보존 의무를 져야 해요.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한 후 작업 책임자에게 말했어요. 철거 작업을 즉시 중단하세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윤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임스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인가요? 정말로 우리 식당을 지킬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안전합니다.
제임스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사라박 변호사가 추가 설명을 했어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물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건물주는 이제 이 건물을 팔거나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보존 의무만 지게 되었죠. 알렉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매년 수십만 달러의 보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임대 수입은 현재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사실상 이 건물은 수익성이 전혀 없는 부담만 되는 자산이 된 거예요. 제임스가 덧붙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물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주는 이름만 남아있을 뿐이죠. 알렉스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건물 가치는 사실상 제로가 되었습니다. 팔 수도 없고 수익도 낼 수 없으니까요. 오히려 매년 막대한 유지비만 들어갈 겁니다. 사라 변호사가 냉정하게 설명했어요. 현장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윤자는 여전히 꿈만 같았어요. 40년 터전을 지킬 수 있게 된 것도 기쁜데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알렉스가 오히려 곤경에 처하게 되었으니까요. 욕심이 부른 대가는 늘 쓰디쓴 법이죠. 윤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 마음이 후련했어요. 몇 달 후 소담한식은 문화재 보호 레스토랑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문화재로 지정된 한식당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광객들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윤자는 새롭게 단장된 식당 벽면을 바라보며 뿌듯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40년간 함께했던 손님들의 사진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옆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인증서가 걸려 있었어요. 이모님, 오늘도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민지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졸업 후에도 여전히 단골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지 오늘도 잘 먹어야 해요. 윤자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김치찌개를 내어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어김없이 만석이 되었어요. 한국 교민들, 유학생들, 현지인들, 그리고 관광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두가 윤자의 정성 어린 음식과 따뜻한 마음을 느끼러 온 것이었어요. 오후 늦은 시간 제임스가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탈한 모습으로 카운터에 앉았어요. 사장님, 비빔밥 하나 부탁드려요. 30년 전 그 맛으로요. 제임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자는 정성껏 비빔밥을 준비했어요. 고추장을 정량 맞춰 넣고 각종 나물을 예쁘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란 후라이를 올려 완성했어요. 이건 옛날 내가 먹던 그 맛일 거야. 윤자가 비빔밥을 제임스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을 감았어요. 정말 그때 그 맛이에요. 변하지 않았네요. 음식 맛은 변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 맛을 기억하고 찾아오는 건데. 윤자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편 알렉스는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 건물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그의 부동산 제국이 무너진 것이었어요. 욕심이 부른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마지막 손님들이 돌아간 후 윤자는 혼자 앉아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브루클린 거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이제 이 풍경을 평생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며 윤자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내 가게는 영원히 이곳에 남을 거야. 40년간 쌓아온 모든 추억과 정성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식당을 지킨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한 것이었어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따뜻한 밥 한 끼와 함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윤자는 마지막으로 식당을 한 바퀴 둘러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올 것이고 또 다른 추억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소담한식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었어요.